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플랫폼 업체에 일을 하는 횡포에 불이익 같은 것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거는 라이더들이 같이 뭉쳐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사고 때문에 그런 처리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문의할 데가 없어서 유니온에서 많이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어서 오토바이 자차 공제가 이제 가능하고 동기 자체가 순수한 것 같아서 힘을 보태고자 라이더가 이렇게 모여서 큰 입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대 때문에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게 됐고 아주 만족하면서 조합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대로 배민, 또 쿠팡이츠, 여기와 같은 배달 중개 업체인데요. 사실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협당하면서도 불안정한 노동자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한 불공정한 갑질 등 우리 사회의 단면이 그대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3월이죠. 라이더 유니온 강서, 양천, 영등포 지부가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컬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마을생활 접하소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배달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강서, 양천, 영등포 지회장이신 공정현 지회장님, 그리고 현재 배달 노동을 하고 계시는 우상택 조합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이 길었죠. 아니 오늘 저기 박정훈 위원장님은 정말 저기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조그만 마을 방송까지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회장님이 힘이 세셔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지회장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 양천 영등포 지회를 맡고 책임지고 있는 지회장 공정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 라이더 유니온 강서 조합원이고요. 예, 쿠팡이츠나 배민 커넥터 이렇게 하고 있는 우상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로컬 저널리즘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마을 방송국인데 우리 저기 박정훈 위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이 방송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초기에 마포 FM에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우리 그 마을 방송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네, 이제 지혜가 창립했다고 우리 네. 제가 사실은 우상택 조합원님하고는 예전부터 좀 아는 사이라 저희 이제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3월달에 창립총회 있는데 뭐 알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는 싶었으나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못 가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창립하게 됐고 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더 유니온에 이제 저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네. 또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지만 박 위원장님께서 또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도 있었고 제가 또 해본다는 말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조합원으로서 인연도 인연이지만 조합원 하기 전에 벌써 일단 한번 뵀었습니다. 그 전에 네. 뵀었다가 제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차피 강서 양천 이쪽이 또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해서요.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쪽 뭐 많은 뭐 분들이 일하고 있지만 네. 또 이제 뭐 조합원들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하지만 조금 한번 해보자.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3월 22일 날 지에 창립하면서 총회하면서 이제
제가 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 유니온 강서 양천 영등포 지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어떻게 조합원으로 좀 참여하고 계시나요? 여기 강서 양천 영등포는 우상태 조합원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40여 명 정도 되죠. 40여 명. 네. 그 위원장님 지금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수가 한 500 정도 되시나요? 예, 등록 숫자로는 한 600명 넘고요. 근데 네. 꾸준하게 조합비를 내시는 분들 숫자는 한 500명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작년 그 계획 같은 걸 좀 봤어요. 라이더 유니온. 근데 올해 목표가 500명 조합원이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목표를 좀 초과 달성. 네, 지금 초과 달성 지금 5월인데 초과 달성하시는 네. 계획을 너무 빈약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네. 그리고 올해 하면서 이 강서 양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제 지혜, 음. 그다음에 부산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지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조합원 하시다가 이제 간부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분들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지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배달 노동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통계가 잡히진 않습니다. 않는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대략 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금 배민 커넥터를 이제 카카오 채널로 등록한 사람이 한 11만 명 정도. 그다음에 쿠팡이츠가 20만을 넘었거든요. 그럼 30만이 훌쩍 넘네요. 기본이 그러니까 등록만 하는 등록하신 분들이 실제 일하는 사람 또 적겠지만 이게 일반 배달대 우리 공정연 조합원이 일하시는 뭐 생각대로 부릉 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런 데는 안 치고도 그 정도니까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플랫폼 노동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 전체 수에 비하면 사실 유니온 그 조합원 수는 적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은 현재는 적죠. 근데 그 제가 처음 이거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한 50명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고 조직을 한다는 것이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욕구와 그 필요를 느끼셨던 거고 그게 사회적 파급력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적긴 하지만 발언권은 확보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9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니까 사실 급성장한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실 그만큼 이제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좀 많이 있고 또 현재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취약한 점들에 대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노동자이든 아니면 뭐 공제든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를 이제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실업을 해서 실업을 하고 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정말 나도 배달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배달을 지금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우상태 여기 조합원 분들한테도 문의도 해보고 저기 중랑에 있는 여기 또 김지수 조합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면서 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저기 혹시 뭐 등록 같은 거 지회장님 뭐 어떻게 등록 같은 것도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나? 허가나 등록은 아니고요. 네, 우리 저기 혹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내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동 배달 수단이 있어야겠죠. 그 오토바이로 구매를 하거나.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쿠팡이나 배민 쪽에서는 뭐 자전거, 네, 자전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보도 가능한가요? 도보도 가능하고요. 네. 도보도 하시는 분들이 눈에 간혹 띄십니다. 저희한테도.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로 하시는 분. 차도 있고, 차도 차팡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로도 오는데 그냥 수단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도보에서부터 어떤 수단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이제 배민이나 대신 쿠팡이나 일반 배달 대행이나 그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을 기사 등록을 해야 되죠. 그 웹에 기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배민 커넥트면 배민 커넥트하고 쿠팡이츠면 쿠팡이츠에
저희 등록을 하면 그걸 이제 교육받고 네. 아 교육을 그쪽에서 그 업체에서 합니까? 네, 안전교육 네, 2시간. 안전교육 아. 하고 일반 배달 대행은 아무 대행사 찾아가갖고 음. 배달을 알았다는 오토바이도 없어도 됩니다. 거기는 찾아갈 때 일반 배달 대행사는 네. 그냥 가서 거기서 리스 오토바이를 타야 됩니다. 아 렌트하는 렌트. 오토바이 그러니까 개념은 렌트인데요. 네. 리스라고 해갖고 리스비를 1리스비를 내야 돼요. 하루에 네. 리스비를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럼 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차감이 됩니다. 음. 인항구에서 차감. 그 다음날 되면 이 차감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많게는 한 3만 원 돈? 아. 하루요. 하루에. 예, 그게 이제 오토바이 값하고 보험료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도 네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지금 저의 나이에 저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오토바이 가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입하시는 분은 1,000만 원도 넘는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뭐 지금 뭐 이제 20대 이게 20대, 30대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눠져 있거든요, 보험이요. 네. 그럼 저희가 나이가 좀 있고 보험 가입이 있어서 그래도 100, 2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거는 싸게 나오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우연찮게 사실은 네. 접했어요. 네네. 이 오토바이 이제 리스 내려주는 그러니까 지사를 가서 제가 봤거든요. 아 네. 이게 안 보여주는 내막이에요, 사실은. 아 이게 그런 거. 지사 나름대로도 그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편차가 다 있고 뭐 예. 사고율. 근데 제가 그 리스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정확하게 봤는데 네네. 보험료가 뭐 아무리 싸도 네. 400은 넘어요. 아 그렇군요. 리스회사 자체에서도 400이 넘는데 개인이 들려고 그러면 1,000대가 넘는다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 거의. 예. 그리고 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개인은. 그리고 유상 종합이 아닌 유상 책임을 들어줘 버리거든요. 근데 개인이 유상 책임을 들려고 해도 400이 넘어가는데 리스사에서는 종합으로 들어준다는 게 400이 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걸 보고 봤거든요. 그러면 위험률이 높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가 높다는 거는? 그러면 그만큼 이 배달 비용 자체가 되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개인에게 부담하는 시스템인가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보험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가정용이라고 네. 해서 네, 출퇴근하거나 네, 뭐 제가 들어봤던 동네에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저도 한 1년에 한 20만 원? 네, 그 정도, 10몇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고요. 그다음에 무상 운송 보험료라고 있는데 요거는 음식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사서 사장이 보험을 들 때. 아 이제 배달용으로 쓰긴 하되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그쵸. 하시려고 하시는 뭐 거구나. 맥도날드, 아. 뭐 교촌치킨 이런 데서 구비할 때 이게 네. 보험료가 연간 150 정도 듭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 네. 보험료는 이제 사장이 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달 대행을 할 때 하는 게 유상 운송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보장 범위도 문제가 되고 이 보험료를 개인이 져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대인 1, 대인 2 네. 자차당 자기 신체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공정연조합원이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얘기한 거는 네. 실제 종합보험이 아니라 예. 아 그러네요. 자손을 뺀 자체가 자손이 돼야지 종합보험이죠. 그렇죠. 근데 대인 2를 포함한 걸 종합이라 부르고 책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이제 대인 1만 되는 경우. 근데 대인 1은 금액이 되게 작을 텐데. 예, 사실상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용어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보장 범위도 매우 좁은 상황인데 가격은 그러면 종합보험이 사실상 아닌데 1,000만 원 이상씩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준이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견적 뽑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는 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보험 설계사 통해서 다이렉트는 지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렉트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높게 나오는. 보통은 설계사보다는 다이렉트가 더 싼데. 오토바이는 다르죠. 아,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 정부에서나 이런 뭐 대안이나 대책이 없나요?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 보험사들은 이제 손해율 얘기를 계속 하겠죠. 얘기를 하고 이제 금감원 이런 데는 민간 보험사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가한테.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들인 상태인데 저희의 주장은 그러면 자동차처럼 이 보험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블랙박스를 단다거나 저희가 그런데 할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가해 사고인지 피해 사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까봤더니 정말 손해율이 높으면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한테만 몰래 달라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죠.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뭐 기재부나 기재개정위원회나 이런 국회의원분들은 자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그 이륜차한테 뭐 유리할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걸 봐야 돼. 무상 운송 보험의 가입자 대수가 13만 대예요. 근데 유상 운송 보험이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유상 운송 보험의 가입 대수를 늘리는 게 규모가 커져야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산업이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라이더들이 그 위험과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진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처음에 시작하기가 아니 1,000만 원 이상씩 보험료가 딱 생각하면 진입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를 안 내고 그냥 가정용 보험으로 그러면 배달하는 경우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큰일. 그럼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이 보호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하나도 확인 안 하고 일반 배달 대행도 리스 같은 경우 보험 들어가 있는 건데. 의무적으로 들어야지 교육을 시켜주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네요. 쿠팡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으로 이제 쉽게 쉽게 아마 거의 배달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쉽게 들어가는 게 쿠팡으로 입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쿠팡은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토바이 헬멧을 썼냐 안 썼냐 이제 그거만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받으면 바로 일을 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보험 가입도 하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럼 보험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수단은 자기가 사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뭐 리스를 받아서 자기 일한 만큼 해서 까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깐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차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깐다는 말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배민 커넥트를 하는데 이제 시간제로 보험료를 차감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간제로 유상 운송을 근데 이제 특정 보험사랑 해야 돼서 이제 제가 이제 뭐 A사의 보험을 들었다가 이제 배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B사로 옮기는데 요금이 한 3배가 비싸요. 시간당 하는데. 그쪽 보험을 드는 사람들만 이제 한시적으로 그냥 배달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그럼 제가 시간당 보험을 드는 건 내가 일을 시작한다고 눌렀을 때부터 카운터가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네네. 시스템 안에서? 네네. 그 일하는 시간 내에만 들어주는 그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을 하시는데 대략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노동을 하시나요?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시나? 어떻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으니까 배민에서 지금 그 주당 시간을 풀어버렸잖아요. 24시간으로. 굉장히 20시간 주 20시간 하던 거를 주 20시간을 하던 걸 풀어버렸어. 네, 그 완전 이제 내몰리는 건데 뭐 말이 뭐 계속 할 수 있다는 건데 사람이 계속 장시간 노동을 하면 안전에 더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우리 지회장님 보통? 저도 평균 한 12시간 합니다. 하루에요? 네. 근데 12시간 전체를 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중간에 한가한 시간대 있어요. 그 시간은 제가 쉽니다. 밥 먹고 쉬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왜냐면
집중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러시죠. 아무래도 피로도나 집중력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일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나오시는 시간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이제 일하시다가 한두 시간 쉬고 예를 들면 식사하시고 그래도 들어가시는 시간까지 하면 12시간이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넘지요. 넘죠. 그렇게 따진다. 일반 배달 대행하고 뭐 배민하고 쿠팡하고 틀린 게 배민 쿠팡은 끄면 그게 그만이에요.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 일반 배달 함부로 못 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불응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생각대로 이런 네네. 이런 업체는 계속 켜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끄면은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후반부에 좀 말씀 궁금한 거 있었긴 했지만 쿠팡에서도 그 자동 자동 뭐라고 그러지? 배차? 네, 자동 배차 시스템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자동 배차를 끄면은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진 않나요? 이제 거절을 하면은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거절했을 때.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서구에서 일을 시작해놓고 퇴근할 때 송파까지 간 적도 있고. 왜 그렇죠 그게? 굉장히 현재 기반으로 이제 도착지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갖다 주면은 네. 그 거기 기준으로 또 이제 일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 이렇게. 그게 없어요. 쿠팡이츠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쿠팡 그거. 그럼 서울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까지 가는. 경기도도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는 강서, 양천, 뭐 영등포에서만 할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쿠팡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 알고리즘은 대체 뭐죠? 부천시 갔다가 시흥시까지 내려갔다가 온 적도 있고. 그냥 일이 진짜 그러니까 배민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배민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각각 비교를 해드리면 배민은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역별로. 예, 네, 크게 4개로 나눴고 번역별로. 이것도 멀죠. 4개도 나누고. 그렇죠. 한 4개구 5개구는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쿠팡이츠는 그 제한이 없고. 예, 그래서 그 라이더들 사이에는 이거 부산까지 간다. 계속 연결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배달 대행은 넓어봐야 구 내에서 그 크면 2개 구 정도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지역 기반이 강한 일반 배달 대행 쿠팡이츠 제한이 없고 저희는 그 배민 같은 경우는 4개 구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일반 배달 대행은 동네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퇴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출퇴근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는 네, 거구나. 대신 그 라이더 숫자가 동네 라이더 수로 제한되어 있죠. 쿠팡이츠는 20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출퇴근 제한을 안 하고 쪽수로 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점 시스템을 도입한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없으면 관리 감독을 아예 못하니까. 이게 간접적 지휘 감독, 여기는 직접적 지휘 감독. 예,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시네요. 이해가 확 오는데요, 진짜. 배민은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요? 배민은 이 2가지를 같이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다 특허였는데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서 네, 맞아요. 유니폼과 이렇게 갖춰서 하시는 라이더. 이때도 동네 배당대랑 똑같이 지감도 했었어요. 뭐 출퇴근, 뭐 저희는 위치가 다 뜨기 때문에 무단이타 이런 것들 페널티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걸 저희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근로자 아니냐 해서 그게 폐지됐어요. 이게 2019년 12월이고 그 뒤에 나온 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온 거고 요거랑 쿠팡이츠 같은 배민 커넥터 자유롭게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형태 2가지를 다 썼던 거고 재밌는 건 둘 다 특고인데 하나는 지휘감독하고 하나는 지휘감독 안 한다라고 광고했던 거죠 배민이. 그래서 여기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곳이 이제 배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성은 인정하고 싶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관리 감독은 하고 싶고 지시 명령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굉장히 반노동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심한가요? 뭐 그게 본질이죠. 본질, 근데 네. 지사장도 그게 답답하니까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뭐가 더 근데 지사장이 인간적일 때도 있어요. 알고리즘보다는 돈 많이 오면 야 뭐 그만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둘 다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 대안을 좀 찾아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합의도 필요할 거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알고리즘 문제까지 왔는데 그 지사장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달 노동자 라이더 노동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혹시 잡혀 있는 거 평균 수입이라고 하기가 참 이게 애매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진짜 콜이 많을 때는 네. 또 조금 더 벌고 네. 콜이 없을 때는 못 벌고 지금보다 사실 비수기긴 해요. 콜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 배민이나 쿠팡처럼 AI가 아닌 전투콜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무조건 찍어서 가야 돼요. 아 지역에서 뜨는 거를 이제 선택해서 가시는 시스템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것도 룰이 있습니다. 아, 룰이 있어갖고 이 룰대로 안 하면 콜 뺍니다. 아, 네,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있군요. 예, 그 각 대행사마다 네. 룰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 지사마다 룰이 있어갖고 이 룰 따라 일을 해줘야 돼요. 그쪽에서 룰을 안 지키면은 내가 이 콜을 잡아도 뺍니다. 아, 페널티를 좀 페널티가 아니라 그냥 빼요. 아, 아예 일을 안 주는군요. 아니요, 일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전투적으로 배차를 잡아도 네. 이 룰이 있으면은 네. 이 룰에 안 맞는 콜을 빼가면은 네. 요 콜을 빼는 거죠. 배차를 안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차를 받았다가도 배차를 빼버리는 거예요. 가령 그 제일 먼저 뜨는 걸 먼저 그렇죠. 빼야 된다라는 네.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내가 가는 동선에 알맞는 걸 골라서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콜부터 빼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그걸 그 나한테 꿀콜을 잡았는데 간제에서 관리자가 그 콜을 빼서 다른 쪽으로 넘겨요. 다른 쪽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급하게 넣어야 되는 거를 강제로 넣어버리거나 기사들한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게 그 배달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그 웹에서도 그게 계속 구현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역이 너무 낙후된 지역이나 가격이 낮게 너무 높게 뭐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밀려 있는 거를 대리운전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페널티나 이런 형식으로 배차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대리운전은요. 네.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낙후된 데가 아니라 오지라 그러거든요. 네, 오지죠. 그러니까 가면 못 나오는 데는 네. 그런 거를 오지라 이제- 그러는데 네. 오지 콜을 사람들이 안 가고 다음 콜을 위해서 빨리. 네, 그렇죠. 저희도 똑같아요. 빨리 잡을 수 있는 대로 가는데 네. 대리운전에서 이제 로지소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네, 써요. 오지라는 프로그램이죠. 네. 쓰는데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걸 잡았다 놨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잡았다 배차 취소를 하는 거예요. 상하시가 전화해요. 아니, 잘못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배차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되 페널티를 30분씩 줘버려요. 야, 그 시간 동안 이제 못 할 수 있게. 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관리를 하는 방식이죠.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안 그러면 프로그램사는 신경 안 씁니다. 뭐 저희 일반 이 배달 대행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신경 안 써요. 다만 저거를 페널티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관제에서 쉽게 프로그램도 여기는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배달 막아버리고. 예,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제한 같은 것도 걸리거든요. 좀 늦게 뜨고. 그리고 쉽게 해서 좋은 거는 자기 지인 쪽으로 싹 밀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이나 뭐 어떤 이런 설명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설명도 없고, 그렇죠? 예전에 어떤 그것도
문제고 네. 규칙 같은 게 뭐 보편적이지 않고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근데 뭐 설명을 한다 해도 저희가 뭐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그 권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해버리는 일을 하지 마라. 네, 이런 식- 딴 사무실 가라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쿠팡이나 배미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지만 여기는 이제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하는 그렇게 거다라고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더 답답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 아까 수입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수입은 제가 이제 뭐-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배달 노동 하시는 분이 정말 일목상연하게 막 뭐 차량 감가상각부터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쭉쭉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 뭐 오토바이 감가상각부터 기름값, 보험료 뭐 그 대략적인 수치 같은 게 좀 있나요? 또 이렇게 평균 뭐 물론 숙련도에 따라 또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세요? 보통 하시는 평균 분들 수치는 뭐 내평균 수치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 주위에서 뭐 대략적으로 주위에서 대략적으로 12시간 정도 만약에 지회장님 뭐 12시간 이상도 하는 사람도 있고 12시간 한다고 해도요. 네. 사람마다 이게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예, 젊은 친구가 좀 더 벌고 빠르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손도 빠르고 모든 게 빠르다. 그 친구들이 수입은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죠. 수입을 해서 꾸준하게 해야지. 그래도 이 친구들 수입은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수입을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어요.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 편차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 이제 수입이 제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배달 라이더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 플러스 또 추가로 쭉 이렇게 더 늘어났잖아요. 저녁에 맞고 차부터 도보부터 자전거까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전통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수입은 또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약간의 이 배달 노동자분들 플랫폼 노동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그 배송 수단과 운송 수단에 따라서 약간의 그 서로 갈등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일반 대행은 아직까지는 그런 갈등은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쿠팡이츠도 처음부터 그렇게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잘 없을 거고 네. 갈등이 가장 심한 것이 배민 쪽이 심하고요. 오토바이 이제 유상 운송 보험이랑 오토바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가상각 뭐 이런 네. 것들까지 다 하면은 오토바이 라이더 이제 하가 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민 커넥터를 하시고 이제 도보나 이런 분들은 네, 자전거나 사실 도보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구조가요? 예. 아 그래요? 네, 도보가 아무리 정말 비가 오는 날 아니면 근거리 배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보의 속도가 예, 오토바이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보들은 사실은 숨 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예, 이거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도 자기 몸뚱아리 믿고 오시는 거니까 물론 비가 올 때는 단가가 높아지니까 네, 뭐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또 피곤하죠. 그리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도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또 자기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죠. 언덕.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 자전거는 또 짧은 주행 거리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충전해야 되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얼마 버는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서로 억울한 거죠. 사실 그러면 같은 노동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구조가? 어렵죠. 회사 자체에서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하고. 가령 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는 주로 자전거 배달이니까 네네.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그렇죠. 그 자전거 배달원들이 붕괴하거든요. 네, 화가 나죠.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단결하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조적으로. 야, 이것도 노린 건가요? 사실 뭐 관리하려는 배달 웹 업체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전략인데 네. 근데 저희가 배달대 오면서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단거리 배달이 많았거든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수키로 떨어진 손님들이 주문 배달을 해요. 왜냐하면 광고 배달의 노출이라는 게 자기 집이랑 가까운 데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요. 광고비를 많이 낸 가게를 노출시켜요. 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손님들은 자기가 이 가까운 가게라고 시키는데 실제 그 가게 주소를 잘 안 보세요. 노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시켜보면. 예, 들어가야지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프랜차이즈 코앞에 있는데 놔두고 먼 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거리 배달을 오토바이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의 CT를 넘어서 125cc 뭐 네. 이상의 오토바이가 등장한 게 PCS 막 이런 거. 네, 그게 다 배달앱이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니.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훨씬 장거리 가잖아요, 오토바이가. 많이 갑니다. 그렇구나. 손님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멀리서 시킨지 몰라요. 모르세요. 저희도 시킬 때 저도 보니까 같은 지점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뭐 내발산동이다. 그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른 데가 뭐 등촌동 막 이런 데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동네 거라고 생각하고 누르는 건데 보면 뭐 등촌동 이름이 같으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서 그 광고비를 더 높게 올리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엄청 화나죠. 그렇겠네요. 사실은 공평하지 않는 시스템이네요. 자영업자도 자기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여기 장사해 보시잖아요. 저희는 쿠팡만 했었는데 쿠팡이츠만 했었는데 쿠팡이츠의 딱 기준은 음식을 우리가 빨리 내주고 하는 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옛날 깃발굽기라고 해서 이제 막 그 노출 광고비를 주고 이제 광고를 하던 건데 쿠팡에서는 광고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그게 처음에 좀 더 배민보다는 부담이 적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 평점을 매겨가지고 배달 거리를 더 멀리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좀 더 멀리 노출을 되거나 상위에 노출될수록 광고비를 더 하는데 광고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한 뭐 소싱이나 이런 정보를 주지 않겠네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로섬 게임 아니에요. 네, 근데 쿠팡은 자영업자도 평가하신다는 얘기. 네네. 저희는 평가로 이제 이제 배달지의 노출 범위를 정해줘요. 노출 상단 노출이라던가 이거를 울트라 뭐 이런 것. 예, 이게 배민으로 보면 뭐 배민은 돈, 여기는 음식 조리 속도. 예, 조리 속도로 보고요. 뭐 클램이나 댓글. 뭐 그런 거에 평점. 주문 들었을 때 바로 수락하는. 뭐 이런 평점제도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고충이 있었던 거는 지금 저도 뭐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도 쿠팡이 들어오면은 요거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뭐 10분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기사님들은 더 빨리 오세요. 심지어 그 압박감이 서로 막 그런 식으로 경쟁을 적대화시키는 느낌도 있었고. 아니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단순한 이제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그 안에서 수입을 계속 깎아먹는 사실 마진율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차라리 배달이 더 낫겠네 이렇게 뛰어들어. 처음에는 이제 막 마냥 저도 이제 그렇게 쉽게 한 거죠. 그럼 똑같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계속 자영업자 갔다가 배달. 근데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배민라이더 생각하고 계셨다가 좀 포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암울해지는데
라이더 하시고 노조에 가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저 노조에 네, 같이 대응하고. 네. 제가 그 노조 노동자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괜찮은 게 하나 있던데 공제가 있더라고요. 그 공제가 사실 이게 도심 플랫폼 노동자 공제를 요즘 많이 만드는 추세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공제에 가입하면 15,000원인가 추가로 조합비 외에 내죠. 예.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 조합비 하시려는 분들이 공제에도 한번 네, 조합비 10,000원에 공제비 15,000원 내면 이제 자차 공제라고 해서 네. 저희 이륜차 보면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고 음. 그러면 수리비에 저희가 50%를 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무사고 1년이면은 60%, 2년이면 음. 70%까지 저희가 보장을 하고 가입하고 3개월 이후의 사고부터 저희가 보장이 되거든요. 지금 가입하셔야지 장마철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 꼭 하십시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입하시면 이제 겨울 음. 눈길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봄, 가을에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게 공제가 설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 이것도 공제도 또 이게 규모가 이제 일정 정도 돼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뭔가 이제 자산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어떤 뭐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게 지금 투여가 되나요? 예, 저희 공제는 그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15,000원씩 내는 거는 이 지원이 끊겼을 때 우리가 그 자립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이제 교통사고 위로금까지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고 그 한번 공제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혜택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뭐 사고 났었지 그때 사고도 뭐 진짜 억울한 사고긴 한데 네. 이 진짜 갑자기 차가 네. 차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부딪힌 게 아니었었고 이 택배차가 갑자기 왕복 2차선인데 2차선 가에서 비상등 켜놓고 있더라고. 네. 좀 비상등을 가다가 딱 멈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휙 틀어버리더라고요. 차선 변경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연분기 때문에 네네. 바닥이 좀 미끄렀어요 많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넘어지면서 이제 이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부분 파열이라고 그래갖고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혜택을 한번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부분 파열이 돼서 입원을 하시거나 통원 치료를 하실 텐데 그럼 이제 공제에서 입원비가 나오나요? 입원비가 아니라 사고 위로금이라고 그래요. 위로금이 나오나요? 네, 위로금. 얼마를 받으셨어요? 전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15,000원은 공제입이 됐으면 그 50만 원이면 한 몇 년이에요? 4년은 넣었어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 손해율을 높이신. 지금도 현재 사고가 한 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노동자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공제도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뭐 공제보다는 어쨌든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1번이고 좋죠. 네, 1번인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공제에 가는 건데 공제가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려면은 만에서 10만 사실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만 정도. 그러면은 저희가 유상종합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쪽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10만 정도 되면 아마 그 자립할 수 있는 걸로. 어쨌든 노동자 유니온 그러니까 배달 노동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니온 노동자도 라이더 유니온도 가입도 하시고 또 하시면서 공제 15,000원 뭐 크면 클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는데 혜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관한 것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었는데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좀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이거 정책은 네, 또 나중에 풀어서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서. 아니요. 이 정책에 대한 거는 저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와. 저희는 아니 그럼 어려운 점이 뭐세요? 그럼 가장 어려운 점.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강제 배차가 좀 힘들다. 아니면 노동자 강제 배차가 가장 힘드신 건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이 수입 부분이죠.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행사들이 경쟁적으로 하니까 가격을 계속 내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기사가 칼질을 해요 또. 여기 4,000원을 계약하고 기사한테 3,800원 보여주고 가맹점하고 가맹점한테 4,000원을 계약을 했어요. 아 거기서 또 200원을 또 칼질해서 3,800원에 보여줘요. 근데 가맹점에 또 관리비도 받아요. 관리비 받고 요 부분에 대해서 기사한테 칼질해서 보여주고 기사 수입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아닌데? 그래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4,000원이 아니라 3,800원, 3,600원, 3,500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 2월 달인가 쿠팡에서 기본 단가 인하를 했죠. 네. 그때도 그 사실 준법 투쟁 해가지고 라이더 분들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배달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대처를 했었나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그때 좀 자발적인 그렇죠. 운동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파업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구조는 아니에요. 대체 인력들이 있고 파업하면 하시는 분들만 감사하죠. 뭐 파업 안 하시는 분들이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이렇게 내몰리는 건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같이 연대와 협력과 이게 단결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고소하려나? 쿠팡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쿠팡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섭도 지금 진행하시다가 중단됐죠. 쿠팡이 이제 자회사를 따로 그냥 분사를 해서 해가지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뭐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의도적으로 했죠. 그런가요? 뭐 그거는 고소 안 당하려고 쿠팡만 그런 게 아니고 대민도 자회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요기요도 자회사를 가지고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건 모든 법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섭을 회피하거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지연하거나 힘을 빼거나 뭐 이런 거죠. 야 정말 어렵네요 정말. 정통적인 노동조합 운동에 비하면 조직하기도 어렵고 구조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건데 좀 그 정책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이런 이제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면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노동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들은 그냥 한마디로 구축을 해놓고 여기서 그냥 어떤 부를 창출하거나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식인데 지금 배민 뭐 이게 배달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도가 됐는데 그 의류 지그재그나 뭐 에이블루 같은 이런 의류 플랫폼 기업도 1조씩 거래가 되고 쿠팡도 뭐 미국 상장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노동자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을 뭔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하거나 뭔가 감시하거나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게 실업자들의 노동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거 일자리예요. 절박한 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 흡수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규제해서 뭐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실업 대책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디지털 일자리 늘리자라고 오히려 얘기를 정부가 하는 이유가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비자의 편익이나 사회 편익을 봤을 때 플랫폼은 독점을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카톡을 모두가 쓰는 게 유리하지 메신저 프로그램이 한 10개면 10개를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민도 하나로 통합되니까 더 편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규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검색과 메일 서비스로 분리하라고 하는 거는 사회 편익적 측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하나의 소비자가 변수가 되는 게 하나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을 이제 적용하면은 간단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쟁취하고 싶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노동법의 한계 속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했던 사람들,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소득도 줄어드는 계층들한테는 노동법이 해방의 거시기가 아니고 족쇄예요, 족쇄. 그래서 이걸 해방시켜 줄게라고 플랫폼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이런 걸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 안정망이 있거나 노동자로서 살아보니까 훨씬 좋더라 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혹은 배달 시장에서 한 2,500원, 3,000원 줄게 이러면은 단계에서 싸운 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나와야 돼 정상이에요. 이분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벌어야 돼요. 신호 지키고 하면 정상적으로. 네. 근데 우리는 신호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이 노동법이 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안 되니까 근로자 지위를 이제 항의 받아가지고 그런 보상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초인적인 노동으로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노동자성 얘기가 나오겠죠.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또 효율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나 또는 이제 일하시는 노동자나 또 효율성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연성이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내모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사회적 그 사회적 어떤 제도상의 실업이 가다하게 양성됐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 이것도 어느 정도 감내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플랫폼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플랫폼에 성공하려면 독점 사업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독점이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고 자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막대한 자본은 그냥 자본이 아니고 뭐 100억, 뭐 1000억 수준이 아니고 네, 조 단위로 들어와야 되는 쿠폰 뿌려서 그 앱을 깔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될 일은 아니다. 근데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네, 지금 시도를 해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경쟁자로서 등장한 것 이게 시장에서 독점이 아니라 등장하는 것은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근데 왜 그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도 제로 배달 제로 배달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건데 서울은 그러니까 경기도는 저는 마음에 드는 거 합건해서 좋고 아예 앱을 만든 거잖아요. 앱을 만들어서 서울 제로 배달 유니온은요. 그냥 그 제로페이 연동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돼. 새로 앱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제로페이로 결제 받을 수 있거나 뭐 부르심이라든지 잘 모르는 앱들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연동 시스템에 불과한 거를 배달 앱인 것처럼 광고해서 사실 광고를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그 맞는 말씀인 게 뭐냐면 일단 뭐 사실 이제 그 시민들이나 이제 주위의 분들이 봤을 때 그 웹을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뭔가 이게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화면도 이렇게 별로 적이고. 근데 그건 그냥 요식행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 또는 뭐 보완, 대체 로 뭔가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고 싶은 정책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서울시에서 잘한 그 배달 플랫폼, 공공 플랫폼 있다면 따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따릉이는 되게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민 편익이 그만큼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오히려 적자 보겠다 어느 정도. 네. 네, 시민 편익에 대한 확실한 그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요. 경기도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배달 특급은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 네. 뭐 특정 그 후보자를 뭐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도가 그 부분에 잘하고 있다는 네. 스타일. 네. 그 이제 끝으로 이제 그래서 위원장님 그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말씀하다가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저기 지회장님은 지금 배달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수입이 떨어지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저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전 배달료라고 해서 네. 배달료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네네. 건당 수수료에 대한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 기본 배달료처럼 그렇죠. 딱 그 적절한 그 기본 배달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하로는 안 된다. 내려가게. 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배달 대행 등록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면허나 보험 확인 정도는 하고 하는 사람이 네. 배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퇴출. 시장에서 그게 있고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라든지 그다음에 일방적인 근무 조건 변경 금지 이게 사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네, 맞아요. 연동되는 거예요. 사실 노동법에 있는 취지를 특고에 알맞게 조정해서 유연하게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게 저희의 일단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나요? 있죠. 네, 의원들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배달대행 등록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상정 의원 씨랑 같이 얘기를 해서 네. 법안을 발의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네. 이슈예요. 최근 이슈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아 그래요? 네.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법안으로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렇죠. 좀 아직 나오고 네. 있는 건 그렇죠. 그리고 안전 배달료 역시도 이제 두려워하시죠 의원들은.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올라간다는 논리를 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지금도 부담하고 계세요.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2,000원, 3,000원이 만만치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시민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뭐 안 쓴다 하는데도 가끔 쓰게 되는데 사실 부담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체감되는 건.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착이 지금 돼 있어서 2,000원, 3,000원 이게 부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제 어릴 때 3,000 신분할 때 5,000원 받았어요. 아 그러네. 그렇지 않나요? 네, 엄청 싼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편하게 지금 뭐 배달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뭐 김밥 이런 것도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적인 심리적 저항은 시민들은 조금 적은 것 같다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의 형태 또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유니온 이런 이제 조합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조합이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도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는 건 강서, 양천, 영등포 지회가 만들어졌고 이 지회가 지역사회에서 또는 노동가 또는 시민과 만나는데 어떤 역할과 또 그런 것들 연대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고민 안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는 것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보면 이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30%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집 앞까지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고마운 느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라이더 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위반하고 막 뭐 횡단보도도 그냥 막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도 사실 유니온 라이더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네요. 어떠신지. 일단 구조가 자꾸 이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식도 안 좋고 뭐 댓글 보면 무슨 뭐 인터넷 보다 댓글 보면 뭐 배달 중이니 니네 똑바로 알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많은 부분의 말씀은 많습니다. 뭐 저희가 근데 그분들은 배달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세요. 그지 구조적인 왜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사실 알아도 사실은 저희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서 양천 이쪽 영등포소지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네네. 민중의 집에서 이제 매달 목요일 셋째 목요일 날 하는 무료 나눔 도시락이 있어요. 아 네. 네, 그거를 이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그걸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 도시락 배달을 네, 해주시는 무료, 거죠? 무료로. 무료 배송. 예. 그 굉장히 등촌단지. 의미 있네요. 예, 네. 그것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양천 여기 네, 아까 보니까 양천마을 네. 여기 사단법인 여기하고도 이제 또 연대를 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네. 이 뭐 모든 라이더분이 다 하시는 건 아닌데 이 라이더 유니언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한번 바꿔보려고요. 네. 제가 맡은 지역이니까 요만큼이라도 바꿔보려고 네. 연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대를 같이 해보려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 계시군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그렇다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업 이 자체가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내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니까. 예, 그게 좀 그런 면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시민들이 좀 우리 배달 노동자분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캠페인을 뭐 당장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연대를 조금씩 해가면서 네. 예, 아무래도 마을 연대나 이런 데서 지역사회하고 연대를 하다 보면은 네. 아시는 분들이 네. 또 말씀해 주실 거고. 맞습니다. 예. 알아야지 상황을 알아야지 서로 이제 이해가 되고. 예, 라이더 유니언에서는 네. 이렇게 하더라. 이 네.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개선을 맞습니다. 하고 연대를 이제 해 나갈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달 20일 날 목요일 날 민중의 집에서 일단은 무조건 합니다. 나눔 도시락. 예. 네. 꼭 잘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네, 관계가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 참 좋네요. 그 연역을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할 때 이 시민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어떤 연대의 경험이 쌓이면 필요할 때 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배달이니까 네. 배달을 해서 네. 우리 저기 위원장님 제가 그 후기에 말씀드린 거 혹시 네, 뭐 저희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싸우는 거 싸우는 대로 하고 네. 저희 임원들부터 저희가 올해 결의를 했었는데 안전운전 결의 네.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올해 캠페인에도 두 가지는 약속드리겠다. 네. 일단 주행 중 흡연을 하지 않겠다. 네, 괜찮네요. 예, 그다음에 멈춰서 흡연을 해야 돼요. 주행 중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이게 뭐 네.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랑 자동차 운전자분들도 주행 중 흡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우리가 먹거든요. 오토바이. 그래서 같이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불법 개조. 마우라 네. 소리 이거 저희가 안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올해 캠페인을 할 거고 임원들부터 내년부터는 횡단보도를 이제 내려서 저희가 끌바라고 하거든요.
끌어서 이제 바이크를 간다.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는 네. 그 캠페인을 또 할 거고. 적극적으로 하실 거고. 제가 올해 뭐 신호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호를 완벽하게 지키더라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저희가 신호를 지키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라이더들이 욕 먹는 건데 네. 사실 그 산업을 짠 사람들한테도 욕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가 조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신호를 지킬 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미 뭐 올해 조합원 목표 달성도 이미 상반기에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약속들 아까 흡연 또 두 번째가 그 불법 개조 이 문제만큼은 간부들 또 중심으로 해서 유니온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꼭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구조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이제 뭐 이거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을 하기 위한 캠페인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다짐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도 함께 시민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상택 조합원님 네. 마지막으로 네. 뭐 못다 하시는 얘기나 아니면 일반 조합원이시니까 네. 조합원으로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얘기를 우리 우상택 조합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고 당하셨는데 지금 개인 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 배달을 하다 다쳤다면 보장해주지 않아요. 네, 개인 뭐 이렇게 상해 보험이나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산재를 하는 데서도 지금 또 현행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으니까 저처럼 쉽게 시작했다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나이를 먹고 저도 이제 뭐 실직을 했을 때 단순히 면접도 보지 않고 뭐 이력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일을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정말로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고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이제 오토바이 대신 이제 저는 킥보드나 자전거 정말로 이제 이거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거를 꼭 안전운전 하시고 네네. 사실 오늘 그 녹화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기 좀 어렵고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플랫폼 노동의 문제 또는 배달 노동자 라이더를 하시는 배달 노동자 분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슈 임팩트 두 번째 시간으로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님, 지회장님 그리고 조합원 모셔가지고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박종훈 위원장님 여기 조그만 방송국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지회장님 앞으로 네, 지회가 건설됐으니까 또 지역사회와 같이 또 만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일은 저희 마을생활 전파서 방송국과 함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임팩트 오늘은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라이더 유니온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노동을 하되 노동적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안정과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더욱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고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특수 고용 노동자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제대로 대접받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그리고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연락처와 메일로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취재하고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